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서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겁나 중요한 거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시험 보실 때까지는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유형들을 좀 오늘 다루게 됩니다. 개념 자체도 중요하고 그 개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실 때 얘네들이 안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나오는 건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는 생각으로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3번은 그거를 풀기 위한 빌드업이니까 잠깐 이제 머리 좀 말랑말랑하게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3번 빠르게 보고요. 그래서 3번 빠르게 끝난 다음에 드디어 중요한 친구, 이 친구들에 대한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만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증명은 쉬워. 이유는 쉬워. 이렇게 되는 이유는 되게 쉽거든. 그러면 남은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증명을 해줬잖아. 납득을 시켜줬으면 남은 건 뭘까? 납득을 시켰으면 남은 거는? 이건 외워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내가 납득을 시켜줄 거야. 그래서 너네가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서 끝내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외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고 아마 1교시는 여기까지만 딱 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1교시 여기까지 딱 보고 끝내고 그 다음에 2교시는 근과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좀 탐구한 후에 다음 주까지 하면 아마 태연이랑 소연이는 다음 주까지의 수업이 시험 범위 전체일 거야.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다음 주면 끝날 거야. 지원이는 조금 더 가야 되고. 알겠지? 그래, 조금 더 가야 되고. 근데 우리는 일단은 진도는 언제까지 뺀다 그랬죠? 내가 몇 강까지 간다 그랬지? 맨 처음에도 시작했지만 나 진도 몇 강까지 빼준다 그랬어. 일단은 18강 연립 2차 방정식까지는 같이 갈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은 해원고가 아직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보면 해원고도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들어간 적은 있거든. 초원고도 들어간 적은 있어. 거기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간 적은 있기 때문에 사실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그동안 옛날 교육과정에 있었던 수학상, 수학하라는 요 과목에서 진행을 한다 했을 때도 아예 시험 범위가 똑같거든요. 달라진 게 없거든. 시험 범위 자체가. 더 내용이 줄었으면 줄었지 늘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보았을 때 그쪽까지 나가도 이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쪽까지 나가는 게 이상하진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 다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다 나가긴 할 거야. 거기까지는. 그래서 거기까지 다 나가고 그 다음부터 정규 수업 시간에는 아마 고난도 문제들을 좀 바라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한테 2개의 책이 배부가 될 겁니다. 숙제책인데요. 하나는 교과서 변형집. 하나는 교과서 변형집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프리노트랑 오답노트 합본입니다. 그래서 프리 오답노트 합본된 거 이렇게 해가지고 2가지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보면 알겠지만 내일 나눠주면 알겠지만 이 친구가 공간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어서 아마 이 친구를 여기다가 풀라고 내가 할 거야. 프리노트에다가 풀어오라고 할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친구를 여기다 풀어오면 돼요. 근데 우리는 본수업 교재도 있고 그리고 본수업 숙제도 있는 상태에서 저것까지 하라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 기간은 약간 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늘려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느 단원 하나 끝내오는데 뭐 일주일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일 거야. 30문제 정도? 됐죠? 그러니까 30문제 정도 끝내는데 뭐 일주일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좀 기간 좀 융통성 있게 드릴 거예요. 본수업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수업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융통성 있게 주다가 아마 이 본수업이 끝나는 본수업 교재가 끝나고 이제 응용 문제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친구 숙제가 본격적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다다다음 주, 그러니까 시험 2주 전일 텐데 대부분이 시험 2주 전일 텐데 그때부터는 이 친구가 일단 본격적으로 나갈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때 안 주고 왜 지금 주냐 라고 하면은 그때 하려고 그러면 좀 늦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해놓고 앞에서부터 조금씩 복습을 해놓으면서 이렇게 카운터로 딱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너지 뽑으면서 나가야 되지 지금 2단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1단원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있는 그 1단원의 기억들을 이 교과서 변형집을 통해서 그 아즈막하게 박혀있었던 그 기억들을 좀 끄집어내는 연습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일부러 그거를 조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교과서 변형집은 내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내가 이거 본 수업 교재를 나가는 동안에는 교과서 변집은 아마 1단원이 계속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카운터를 칠 거야. 그러니까 1단원은 계속 복습시키면서 2단원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도를 맞춰준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들을 바라볼 때는 2단원이 얘가 남아있을 거거든, 교과서가. 그러니까 2단원 문제들을 풀면서 이 2단원의 개념들을 빠르게 복습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응용 문제들을 바라본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고 그때 있는 것들이 다야, 사실은 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마 교과서 문제, 그 다음에 응용 문제, 그 다음에 심화 문제, 그리고 내일부터 만나게 되는 이제 기출 문제들.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 변형들까지 싹 다 종합해서 만나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만나보고 여러분들 전체 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 나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하게 된다면 너네 실력은 분명히 올라가 있을 거예요. 대신 이제부터 밀리시면 안 돼요. 시험 며칠 남았죠? 지원이는 너는 일단 얘기하지 말고 너는 40 며칠 남았으니까 알겠죠? 나머지는 며칠 남았지 지금? 30일 오늘 지나면 깨지잖아요 이제. 그쵸? 오늘 지나면 나머지는 30일이 깨지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가 코앞이에요.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알겠죠? 그래서 중간고사가 코앞이라서 지금부터 진행해야 된다. 거기까지 생각해 주시면서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같이 한번 볼게요. 대표형 3번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낭낭하게 일단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죠. 자, 이 친구는 뭔가 우리 앞에 풀었던 친구랑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떤 친구가 추가됐다라는 점? 그치, 여기 밑줄 칠 거는 이 친구한테는 뭐가 생겼냐면은 안녕하고 나는 절대값이라고 해 라는 요 절대값이 생겼다라는 것만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이 절대값은 무조건 살려야 되는 친구입니까? 아니면 없애버려야 되는 친구입니까? 절대값 자체는? 그치, 절대값은 없애버려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작업은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1번으로 잡아야 되는 것 자체가 절대값을 소거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을 지우는 거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절대값의 성질에 따라서 없애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절대값의 성질이 뭐였는지만 복습을 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아마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을 푸는 단서는 쉽게 유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절대값에 집중을 해서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절대값 2x-1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짜잔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쪼개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절대값을 쪼갤 때 이 절대값이 낼 수 있는 거는 하나야 아니면 두 개야? 이 절대값이 낼 수 있는 게 하나야 아니면 두 개야? 두 개죠. 그래서 절대값은 두 개의 값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두 개의 값들에다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로는 2x-1이 깍꿍하고 튀어나와도 되고 아니면 여기는 2x-1에다가 누구 붙인 거 나와도 상관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거나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주목을 해줘야 된다.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은 돼. 그럼 이 주목하게 되는 요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럼 그 다음에서 잡아줘야 되는 건 언제 이게 되고 언제 요것이 되는가 그거를 찾아주는 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완성해 주기만 하면 끝나니까 그러면 바로 정답을 유도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2x-1이라는 친구가 즉 이 2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아니면 작거나 같을 때니까 그치? 얘가 그래서 크거나 같을 때니까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집중한다. 그래서 넘어가고 2로 나눠준 그래서 x가 우리는 제 몇 분의 몇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잡아줄 수 있냐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반대로 그럼 여기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때는 여기 있었던 2x-1이 0보다 어떨 테니까요? 작을 때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을 때라는 기준으로 산정 그래서 넘어가고 2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x가 누구보다 작을 때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그래서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밑에 것이 나온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절대값을 죽였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지금부터 집중 이 절대값을 제거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때 이 방정식은 하나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두 개를 풀어야 된다는 소리일까요?
그치. 이게 질문이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대답은 당연컨대 여기는 방정식이 몇 개 풀려져야 돼 라는 거 얘기를 해주면 되냐면 방정식은 2개를 해결해 준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절대값 2x-1이라는 거를 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2개의 계산 값이 생길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것은 나는 여기 있는 x제곱을 기준 그때 나는 저기 있는 절대값을 없애면서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는 그래서 나는 2x 빼기 1이 그대로 나왔을 때를 계산해 줄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이거를 먼저 풀어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것도 풀어줘야 되냐면 나는 여기 있는 x제곱에다가 나는 저기 있는 절대값이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튀어나와도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튀어나온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것도 같이 잡아주면 되냐면 7 되는 것도 같이 잡아주면 돼 라고 해서 얘네 둘을 우리가 같이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만 풀어드리고 하나는 지금 너네가 풀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하나만 풀어드릴 건데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그럼 여기 왼쪽 거부터 우리가 보자면 나는 왼쪽 것만 볼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푸는 방법에 따라서 얘를 왼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2x 그래서 제가 넘어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얘 넘어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8이 되면서 얘가 그래서 0 되게 하는 그 x들을 찾아주쇼 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이 되는 거겠죠.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얘 방정식을 풀 거고 그럼 얘는 당연히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 그래서 난 여기는 x 더하기 4랑 x 빼기 2가 0이 되었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기만 하면은 끝나겠네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해가 2개가 나와요. 그래서 난 여기에서 그는 몇이랑 몇이 된다라는 것까지 찾아주게 되면 그치 마이너스 4랑 2가 된다라는 거 보게 되면 정답은 아하 하고 얘네 둘 다 고르면 된다는 겁니다. 맞죠? 여기서 다 끄덕끄덕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무조건 아웃입니다. 왜? 지금부터 여기에서 해를 찾는 것까지는 개나 소나 다 합니다. 이거는 다 하는데 그때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요 친구를 만들어줬던 그 x의 범위가 분명히 존재했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만들어주게 하는 그 x의 범위를 반드시 기억해내시면서 그 x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해만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정답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그럼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만 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뭐야? 둘 중에 2분의 1보다 작은 애들은 정답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야 아니면 없다야? 없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판단해봐. 둘 중에 안 되는 게 그럼 생겨요. 누가 안 되죠? 마이너스 4가 안 되니까 정답은 그래서 2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해고요. 여기 있는 이제 두 번째 해도 똑같이 찾아봐야 됩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두 번째. 준비, 시작. 두 번째 건 지금 찾아보세요.
조금 도와줘. 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뭐 금방 하시니까 여기 있는 옆에 문제들까지 내가 풀라고는 안 해도 되겠죠? 괜찮지? 숙제로 해올 수 있지? 여긴 다 숙제로 해올 수 있죠? 옆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옆에 있는 것들은 숙제로 해오세요. 여기까지가 뭐 별거 없고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뭐 학교 교과서에서 나온다면 땡큐. 학교 시험에 나오면 땡큐. 아니면은 그냥 없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연습은 해봐. 혹시 모르니까. 자, 옆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하는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거, 다다다음 시간에 하는 거 그냥 겁나 중요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다. 어? 이거? 여기는 이미 갓다를 포함했기 때문에 여기에 갓다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0은 둘의 영향을 안 받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어쨌든 이 친구만 잘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앞에 보세요. 어차피 이 친구 하려면 근해 공식 다시 한번 읊어봐야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근해 공식부터 다시 한번 읊어주면서 가줄 테니까 거기서부터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가지고 여기 있는 판별식이라는 공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간 다음에 다 외웠어? 그러니까 이해했어?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이거? 이해하면 무조건 다 뭐 하라고? 이건 그냥 외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언제까지 외워야 돼? 얘는 언제까지 외워야 될까? 아니요. 이건 수능 보실 때까지. 수능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앞으로 진행하는 고등학교 모든 수학에 1학기에 끝났다 해가지고 여기서 끝냈다가 아니라 또 나와. 2학기 때 또 나와. 고2 때 또 나와. 고3 때는 안 나와. 왜? 확통은 안 나와. 됐죠? 여기까지는요. 근데 간혹 이상한 문제들은 판별식을 가지고 내신 문제 풀라는 것들도 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 그만큼 겁나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얘기해주면서 다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별건 아니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별건 아니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먹었으면 적어놔. 내가 두 개의 공식을 하나 적어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고 있었던 일반적인 근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해 공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 뭐냐면 얘는 다 되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싹 다 되는 거니까 그냥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근해 공식 x를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읊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여기는 x는 몇 a분의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반적인 거는 몇 a분의 2a분의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붙어요? 앞에 마이너스 뭐가? 마이너스 b가 붙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제곱에서 그치 가운데 거 제곱해서 2차라는 상수 양 끝에 거 곱해준 거에 몇 배를 빼준다? 그치 마이너스 4, 즉 4배를 빼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공식 그쵸? 이거 모르는 고딩은 없습니다. 수포자가 아니라면. 그쵸? 여기까지는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몰랐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딱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돼. 이거는 많이 쓰죠?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 니네가 이건 다 안다 그랬어. 지난 시간에. 그쵸? 이건 니네가 지난 시간에 다 안다 그랬고 두 번째 요거를 좀 잘 정리해 두세요. 고등학교는 일반적인 근해 공식보다는 짝수 근해 공식을 훨씬 더 많이 써요. 이유는 계산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짝수 근해 공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여기 있는 요 짝수 근해 공식에서 우리는 짝수가 그럼 누가 짝수이면 돼? 라는 기준만 잘 잡아주면 되거든. 그래서 짝수라는 거는 도대체 누구만 짝수로 잡아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짝수로 잡아주는 건 하나로만 딱 제한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 짝수의 이름을 붙여줄라 그래. 그게 바로 몇 차항이기만 하면 되냐면 그때 여기 있는 짝수에 해당하는 건 가운데 1차항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짝수에 해당하는 건 1차항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가 완벽하게 짝수일 때. 근데
이 1차항의 계수에 정확하게는 뭐가 짝수일 때냐면 이 절대값이 짝수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여도 되고 마이너스여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1차항의 계수의 절대값일 때는 짝수근의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우는 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2차항은 아무거나 와도 돼. 근데 1차항이 뭐의 배수가 와야 돼? 짝수니까? 뭐의 배수가 와야 돼? 그치? 짝수는 2의 배수가 와야 돼. 그래서 여기는 2bx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는 뭐 알아서 그렇게 잡아준 건 0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는 x를 또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쭉 갔을 때 x는 그래서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똑같아요. 이 근의 공식을 다 집어넣는 건데 뭐를 다 밖으로 빼는 거냐면 2를 다 밖으로 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여기도 4 있고 여기도 4 있고 여기도 2 있고 여기도 2이기 때문에 2를 다 밖으로 빼도 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있는 근의 공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특수 케이스입니다. 즉 증명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증명은 얘를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합니다. 증명 과정은 생략.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증명 과정은 생략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우실 거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그냥 여기 앞에 있는 거 있죠. 맨 앞에 있는 거. 2차. 그냥 얘를 그냥 내리세요. 2배 안 해도 돼. 짝수일 때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분의 그 다음에 얘를 뭐 해야 되냐면 원래 이 친구에 마이너스 붙은 거지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 친구가 얘랑 만나서 무조건 약분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날라갔단 말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도 뭐 하냐면 마이너스는 붙이되 앞에 있는 2는 날리지 마. 날려.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날리는 거야. 이거 분모가 날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또 들어오는데 그때 여기 루트 안에 들어오는 거 자체가 가운데 거 제곱이거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여기에 얘 2b제곱하면 여기 4 생기니까 4는 또 루트 만나서 앞으로 또 튀어나갔죠? 4는 또 튀어나가지? 그러니까 또 뭐야? 얘 또 반으로 나눠야 되는 결과가 나오겠네? 그래서 나는 여기는 1차항의 개수를 또 반으로 나눈 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2차 상수 곱한 거의 4배가 그 다음이지만 4는 또 튀어나간다니까? 그러니까 4는 또 나가요 하고 나가요 이미 제가. 그러니까 4가 또 나가요 하니까 4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구 곱해준 걸 빼주면 되냐면 근의 둘. 그러니까 2차랑 상수 둘을 곱해준 걸 빼주기만 하면은 돼. 이게 짝수 근의 공식.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근의 공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줬을 때 그럼 이제부터 내 질문은 이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실제 여기 있는 요 둘로 봤을 때 사실 얘네들이 다 근이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했던 문자 x값이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게 근의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이딴 거 안 해도 우리는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모든 2차 방정식은 풀 수 있대잖아. 심지어 얘가 실근이어도. 그러니까 얘가 루트로 돼 있는 개수를 가져도 충분히 풀 수 있대잖아.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 마지막 남은 건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에서 내가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하나. 바로 어떤 질문 던지고 싶냐면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어차피 둘은 같은 거라고 취급을 하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얘네들을 비교했을 때 얘네들 중에서 과연 어떤 거를 내가 지금부터 구별하고 싶냐면 이거예요. 실근, 허근, 그리고 중근을 구별해주는 친구가 생길 거거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중근이라는 건 어차피 실근에 포함되니까 중근이라는 거를 제외를 하고 실근과 허근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이 두 개씩에선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근과 허근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는 과연 이 두 식을 공통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었던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중에서 과연 어떤 친구만이 허수를 유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지.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갈라주는 기준점은 사실상 이거지. 허수 유도가 가능한 식. 그러니까 허수 유도가 되는 게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허수 유도 가능한 게 뭐야? 그치? 그냥 루트 안일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허수 유도 가능한 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허수를 만들고 싶은데 그 허수 유도가 가능한 건 여기 루트를 씌웠을 때 그 루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이 동그라미가 내가 진짜 원했던 건데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었던 동그라미 그게 마침 뭐니까 잘 봐. 이제 다 끝났어요. 근의 공식.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다 끝났어. 그럼 루트 안에 있었던 게 밑줄 B제곱 마이너스 4x야.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걸 그냥 나는 지금부터 판별식이라고 하고 얘가 바로 실수랑 허수를 갈라주는 기준점이 된대. 그래서 얘를 판별식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것이 실근과 허근을 갈라주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실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그래서 얘를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기준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B'으로 잡아줬을 때 여기 동그라미 그때 여기 있는 B'은 그냥 이거예요. 1창의 개수를 얼마로 나눈 거? 그치? 반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1창의 개수를 반으로 나눈 거를 전체 뭐 해준 거냐면 제곱해 준 거. 그게 저기 있는 B'의 제곱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거 쟤를 제곱하고 2차 상수 곱한 거를 빼준 거랑 같다. 봐봐. 루트 안에 거랑 다 똑같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판별식은 그래서 뭐냐? 근해 공식에서의 루트 안에 있는 애들을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두 공식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표시해놔. 그래서 A 별표, C 별표. 근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 C예요. 짝수인 경우를 훨씬 많이 줘요. 짝수인 경우를 훨씬 많이 주기 때문에 C도 이제는 외우세요. 고딩 되셨으니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짝수인 경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왜냐? 우리 선생님들은 계산하는 걸 좋아하니까 싫어하니까? 아니요, 싫어해요. 됐죠? 나도 싫어요. 계산하는 거. 알겠죠? 나도 싫은데 선생님들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나도 싫고 다 싫어하기 때문에 계산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도 최대한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끝.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났는데? 왜? 이제부터 그럼 근을 판단해 주는 건 루트 안에 있는 부호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지. 왜? 루트 안에 게 플러스냐, 0이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얘가 실수냐, 음수냐, 허수냐 이거를 갈라주는 기준이 될 거니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네 가지 그래서 별표 다 치시고 얘네들도 그래서 외우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로 얘기할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첫 번째 거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다시 루트 안에 게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게 0보다 크다라는 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애가 뭐 1이나 마이너스 뭐 3이나 이런 애들로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1이야. 그럼 얘는 일단 살아있어요? 아니면 죽어있어요? 루트가 살아있어? 죽어있어? 아니 루트 1로 생각을 하고 보면 그럼 살아있지. 그럼 걔는 살아있고 얘는 살아있는데 앞에 풀마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1이야. 앞에가 풀마야. 얘가 살아있으니까 이거 영향 받겠어 안 받겠어? 당연히 받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하나는 1 더한 거 하나는 1 빼준 거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얘 풀마가 살아있는 경우가 양수가 되는 경우인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양수가 되는 경우는 풀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밑줄 실근 2개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에서 풀마가 살았냐 죽었냐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음수가 됩니다. 만약에 루트 안에 게 음수가 되면 이거 자체가 뭐가 돼버리죠? 허수 돼버리지. 그럼 허수도 0은 아니니까 풀마 살아있죠. 그러니까 풀마의 영향을 받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풀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밑줄 음수면 허근 2개를 그래서 갖는 거예요. 허근은 하나를 갖지 못합니다. 왜? 0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0이 안 되기 때문에 풀마가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허근 2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허수가 2개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얘가 0이 돼버려요. 그럼 얘가 0이 돼버리게 되면은 풀마가 나란히 죽어요. 풀마 0은 어차피 0이니까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뭐야? 이거밖에 안 갔잖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돼서 얘가 죽으면 이거 앞에 거밖에 못 갔지? 그래서 앞에 것만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 그래서 무슨 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냐면 중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이게 중근이 사실은 뭐야? 겹치는 근이기 때문에 밑줄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 중근도 일단은 근이 몇 개였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2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역은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청라는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청라 서구는 이거 가지고 장난을 좀 치는 게 이거야. 서로 다른 실근 2개를 갖는다.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될까요? 서로 다른 실근 2개를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될까요?
그치? 얘는 그냥 크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왜? 여기 앞에 붙어있는 서로 다르냐는 단어가 근이라는 x값을 두 개로 한정을 해주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내가 멘트를 조금만 달라서 그냥 이거야. 실근 두 개를 갖는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판매식이 무조건 0보다 크나요? 애매하지? 맞아요? 왜? 지금 니네가 걸리는 게 내가 지금 요거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근데 실전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청라는 이거를 가지고 좀 장난을 잘 치니까 특히 잘 보고 넘어가신다면 서로 다르냐는 단어가 안 붙으면 같은 거 두 개가 나와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냐는 요 단어가 나는 다른 거예요. 나는 엄연히 구별돼요. 라는 그 기준의 크리테리아를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근 두 개로 잡아줬다라는 건 그 크리테리아를 없애버린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기준점을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실근 두 개를 갖는다는 건 다른 것도 같지만 같은 것도 가져 아니면 안 가져? 같은 것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두 개, 같은 거 두 개를 모두 다 포함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실근을 가진다는 조건에 따라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야 돼요.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세요. 특히 이 지역은 요거를 가지고 좀 장난을 칩니다. 다른 지역은 안 그러는데 여긴 좀 이게 심해.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런 게 좀 심하니까 괜히 함정 빠지지 마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함정에 괜히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요 정도까지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완전 제곱식이 되는 조건은 그냥 그거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 자체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제곱이 되기 위한 조건이니까 중근 갖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 다 됐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요거 배우셨죠? 다음 주까지 그리고 중간고사 보실 때까지 진짜 요긴하게 많이 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고 오늘 거는 꼭 집에 가셔서 제발 부탁인데 다 푸세요. 내가 준 숙제 싹 다. 알겠지? 앞에 거는 천천히 풀어. 얜 무조건 풀어야 돼. 다음 주까지 계속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재 밀리면 이거 제대로 안 해놓고 오면 다음 주 거 하나도 안 돼. 그럼 다음 주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점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아마 시험에서도 고득점을 다 담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해주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으시고 반드시 연습하셔야 되고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정답을 유도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문제를 봤을 때 그럼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2차 방정식 젖다구로 생겨먹은 애가 다음과 같은 근을 갖는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쇼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인데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갖게 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랍니까?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졌다? 두 개의 실근을 가졌다. 옆에다가 적어줘야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다시 그럼 여기는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오케이, 크다. 같이 얘기하면서 와. 알겠죠? 여기까지는 계속 외우면, 얘기하면서 외우세요. 그래서 0보다 크다 보여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분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 0이랑 어떻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중근을 갖으면 둘이 같으면 됩니다. 됐죠?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습니다.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작으면 되겠고. 자, 마지막. 실근을 갖습니다. 그럼 실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까? 그치. 큰 거랑 같은 거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게 실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실근이기 때문에 실근을 갖는다는 건 쟤네 두 조건을 합쳐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정답을 유도하는 거고 정답을 유도했으면 답을 완성해. 그게 진짜 우리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보시죠.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고 봐봐.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펜 다 내려놓고 보세요. 이따가 똑같이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 갖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4개를 풀려면 일단은 그래서 우리한테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그래서 고로 나는 지금부터 무슨 식을 찾으면서 갈 거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판별식을 찾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봤더니 여기 있는 얘 1창의 개수에 얼마가 깍꿍하고 곱해져 있어요? 그치, 2가 곱해져 있지.
그럼 얘는 무조건 다 뭐의 배수라는 소리야? K 더하기 2는 어떤 실수라고 했을 때 앞에 붙어있는 애 2가 있대. 이거 다 뭐의 배수라고? 이거 다 2의 배수야. 이렇게 적어놔. 이건 노란색만 적어놔, 노란색만.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앞에 2로 묶을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잖아. 다 2의 배수야. 그러니까 2의 배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짝수야, 홀수야? 그냥 절대값으로 생각했을 때 짝수라고 취급해.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절대값이라고 생각했을 때 짝수로 취급하게 되면 그 순간 뭐 할 수 있냐면 나는 어떤 판별식을 들 수 있냐면은 그냥 판별식을 써도 되겠지만 짝수 판별식 써도 되겠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1차항 계수가 짝수였기 때문에 나는 짝수 판별식 들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럼 여기까지만 연결짓고 펜 내려놓고 봐봐. 대체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 연결 지으면 이제부터는 뭐야? 푸는 거야. 그대로 실제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풀어봅시다. 그래서 1차항의 계수 나는 여기 있었던 이 괄호에 K 더하기 2가 있지만 짝수 판별식을 쓴다는 건 이거를 일단은 반으로 뭐 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얘를 반으로 나눈 거에 전체 몇 제곱을 해줍니까? 그치. 전체 2제곱 해주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2차항의 계수가 1이었기 때문에 2차항의 계수 1. 상수하는 x함부터 있는 거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기는 k제곱 더하기 5k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때 얘네들을 곱한 거를 그냥 쟤네들에서 뭐 해주기만 하면 되냐면 마지막 남은 건 얘네들을 뭐 해주면 돼요? 더해준다? 빼준다? 빼주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판별식이라고. 그러니까 2 다 지우고 k 더하기 2 제곱으로 가게 되면 난 여기는 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에서 나는 마이너스 얘는 그냥 이렇게 k 제곱 더하기 5k로 빼주기만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 지우고 정리했더니 4k에서 5k를 빼준 거 남네? 그래.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나는 얘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더하기 4만 남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게 판별식이고 그때 첫 번째 1번 이게 0보다 어떻다라는 조건을 풀어주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0보다 어떻다고 1번은 크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밟고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판별식 이거 짝수 판별식으로 판단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이너스 k 더하기 4가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니까 0보다 어떻면 된다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0보다 어떻다? 크다. 이거 풀어주면 K가 거기 나와요. 됐죠? 풀어볼래? K가 해서 누구보다 작으면 돼요? 아닌데? 그치. K만 넘어가면 되니까 K는 4보다 작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중근 갖는데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판별식 마이너스 K 더하기 4라고 주어졌던 친구가 결국 0이랑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얘는? 그치. 둘이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K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K가 4가 되면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찾는 거야.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공식 쓰는 거야, 이제부터는. 오케이? 자, 그럼 서로는 두 개의 허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판별식 그대로 갔을 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K 더하기 4의 집중, 얘가 0보다 어떻게만 하면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졌으니까. 그치? 얘는 이번에 0보다 작으면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제가 0보다 작으면 되니까 넘어가. 그래서 K가 그래서 누구보다 크면 되냐면 4보다 크면 되겠고. 맞아? 그럼 마지막 4번 끝났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아니라 그냥 실근을 갖게 하기 위한 조건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냥 저기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게 하기 위한 조건은 얘네들을 그냥 그대로 뭐 해주면 되냐면 하나로 합치면 끝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네 합치면 끝나지? 그러니까 K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 합치면 되니까 K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K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정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친 게 4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감 잡았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간단한 판별식인데 여기 있는 문제들 풀 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까 근해 공식으로 내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부터 남은 건 뭐냐면 암기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제부터 남은 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것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됐지?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자, 8분까지 쉬었다가 8분에 바로 이 문제부터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
에 맞춰서 내가 시간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부터는 약간 실전 감각을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푸는 것도 좀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대표형 4번 다시 푸는 거랑 됐죠? 그 다음 밑에 4-1번을 풀 건데 두 개 합쳐서 5분입니다. 두 개 합쳐서 지금부터 5분을 재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5분 재겠습니다.
오, 여기까지가 5분입니다. 오, 많이 풀었는데 판별식이랑 조금씩 친해지고 있는 중입니까? 좀 친해지세요. 선생님 왜 1번만 하고 아까 멍 때리던데 계속. 밑에 것도 하지 그냥. 시간 남았으면 쭉 하지. 알겠죠? 자, 보세요. 이렇게 시간 안에 이렇게 푸는 연습 좀 합시다, 이제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5번 같이 한번 볼 건데, 5번에서는 제일 많이 중요한 게, 솔직히 별표 하나 치고 갈 건 2번이에요, 2번. 1번은 약간 좀 편하고, 1번은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만나봤던 애라 얘는 좀 편한데, 2번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번에 좀 별표를 쳐주시고, 얘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은 금방 빨리 넘어갈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1번은 보기만 하세요. x에 대한 2차식 졌다고 생겨먹은 애가 네모 무슨 제곱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 제곱식. 그럼 완전 제곱식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럼 얘가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보게 되면 얘가 이런 식의 생겨먹은 애의 제곱이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겠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만족해주는 근의 개수잖아. 몇 개예요? 이걸 만족해주는 근의 개수가 몇 개지? 아니지! 이렇게 따지면은 얘가 중문이라는 거를 갖는다는 거니까 근의 개수는 몇 개야? 한 개.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서로 다른 근의 개수의 측면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는 중이거든? 일단은 그 표현부터 익숙해지라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수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얘는 실질적으로 실근은 한 개를 가져요. 그냥 진짜 그 숫자의 개수를 세면 한 개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근 한 개를 가지니까 다른 말로 얘기합시다. 판별식이 0이랑 어떻게만 하면 돼요? 그치. 판별식은 0이랑 같다. 끝. 이게 끝이겠네요. 그럼 1번 문제는 그냥 판별식은 0이나 쓰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건 뭐 안 해줘도 되겠죠? 답 나오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요 정도까지만 풀어드리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같이 한번 잘 보시게 되면 여기 두 번째 내용. x에 대한 2차 방정식 졌다고 생겨먹은 애가 밑줄. 얘가 지금 이제 뭐에 관계없이. 그치. 밑줄.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네모 항상 중근을 가진답니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이 지금 현재 하나야 아니면 두 개야? 지금 보니까 이렇게 딱 잡아보니까 여기는 2번에서 잡아주고 있는 조건은 하나예요 아니면 두 개예요? 보아하니 얘가. 얘 두 개의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 문제들은 조금 풀어드릴 건데 지금부터 방향을 좀 잘 잡아주시면서 오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2번 문제들은 약간 방향을 잡아줄 테니까 1, 2, 3번 요것만 적고 오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프린 니들이 유도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 첫 번째로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처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너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말을 처리하는 순서입니다. 즉 누구를 먼저 할 거고 누구를 나중에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저 중근에 갖는다라는 말을 나는 지금부터 누구부터 처리해가지고 정답을 유도할 것입니까? 라는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답을 완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첫 번째로 물어볼 건 이거야. 그럼 물어볼게 반대로. 야, 너네가 처리하기 편한 건 실수 K 관계 뭐래? 자,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요 항등식의 조건을 먼저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중근을 갖는다라는 요 조건을 먼저 쓰는 게 좋아요? 둘 중에 뭐를 먼저 쓰는 게 좋을까? 이라고 생각하기 편하지만 대부분 이럴 때는 첫 번째로 써야 되는 건 중근을 갖는다는 조건을 먼저 써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2차 방정식이 일단 중근을 갖는 거를 먼저 보여줘야 될 거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보통 앞에서부터 우리가 읽는 게 국룰이지만 얘는 조금 다르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부터 좀 읽냐면 여기서부터 읽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증명해줘야 되는 게 바로 여기는 2차 방정식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2차 방정식이 일단 뭐를 갖는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을 해줘야 되냐면 얘가 일단은 중근 갖는다. 이거에 우리가 집중을 해주시기만 하면은 돼요. 이거 먼저 보는 거야. 시작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거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 해당하는 어떤 방정식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판별식일 테니까 그때 여기에 해당하는 방정식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판별식 얘기합니다. 그때 여기 있는 방정식 판별식이 결국 얼마나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냐면 얘가 0이다. 근데 이 0이 누구랑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냐면 이게 포인트죠. 얘가 실수 K의
관계없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실수 K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라는 요 조건으로 인하여 나는 여기서 아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방정식이 단순한 방정식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아니면 항등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나요? 이 방정식이 방정식으로 유도돼야 돼? 아니면 항등식으로 유도가 되어야 돼? 그렇지. 이게 항등식이 되어야 한대라는 것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인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방정식은 방정식으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방정식을 항등식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정답을 최종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서 그럼 나는 지금 여기 얘네 두 조건을 순서대로 차례대로 맞춰서 답을 유도해 보려고 하니 그래서 거기서부터 잘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쉬워요. 이거 뭐 이렇게 단계만 잘 잡아주시게 되면 알겠지?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펜 다 내려놓고 봐봐.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적어놨다시피 이따가 똑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준다. 2차 방정식이 뭐를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근데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보니까 1차항의 계수에 집중해보니까 얘가 앞에 또 감사하게 누가 붙었다? 2가 붙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 현재 짝수다 아니면 홀수다? 짝수다. 그러니까 중분을 갖는다는 조건 짝수 판별식에서 출발한다. 다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기 1차항의 계수가 나는 여기 있었던 마이너스 2 괄호에 나는 k-a가 되니까 그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의 k-a가 나는 지금부터 1차항의 계수 근데 걔를 반으로 나눈 거에 대한 전체 제곱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1차항의 계수의 반의 제곱에서 2차 상수 곱한 거를 빼준다. 근데 2차항의 계수는 어차피 1이니까 개무시한데 상수항이 어우 겁나 길어요. 근데 뭐야? 저거 다예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x 없으면 다 상수잖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우 겁나 긴데 뭐 어떻게 다 써야지. 그래서 너의 이름이 상수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여기 k제곱에다가 나는 a제곱 더했어. 거기에서 나는 b 빼주고 나는 1까지 또 더했어. 그거를 결론적으로 나는 뭐 했어? 이게 상수니까 이거에다가 2차항의 계수 1을 곱한 거를 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어차피 제곱 나눠주고 제곱에 의해서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그래서 내가 잡게 되는 최종적인 결론은 k-a의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우리는 k제곱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b 더하기 1까지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쟤를 다시 한 번 더 전개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 전개해서 k제곱 마이너스 우리는 2ak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더하기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다 주시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 다 주면서 출발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나는 더하기 b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얼마까지 나오냐면 1까지 나오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지울 거 다 지우고 없애버릴 거 다 없애버려서 식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게 되면 k제곱 죽었고 a제곱 죽었고 남은 건 3개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다 죽임으로써 남게 되는 거 3개.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ak에 결국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 a제곱이 아니죠. 여기 있는 플러스 b 마이너스 1까지만 잡아주기만 하면은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제가 중근 갔는데 맞아? 이거잖아. 그럼 얘가 중근 갖는다는 거니까 이게 판별식이란 말이야. 그럼 판별식이 0이랑 어떻게만 하면 되겠냐고요? 같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판별식이 여기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걸 보여주는데 이게 K에 대한 무슨 식? 그치? 이게 2번이잖아. 이제 이렇게 바로 연결을 하면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결국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시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어차피 K라는 문자 살려야 돼? 아니면 죽여야 돼요? 죽이는 게 목표지?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A는 얼마가 되는 거지? 그래서 0이지. 2A가 0이 돼야 된다는 건 어쨌든 0을 곱해야 된다는 소리니까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A는 0이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은 거 B-1도 남은 것이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 얼마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 그렇지.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 그러니까 B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A, B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쓰기는 쓰되 마지막에 쓰게 되는 게 우리
뭐냐면 항등식의 성질이야. 그게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1번은 너무 쉬워서 내가 답을 일부러 안 내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부터 5분 잴게요. 얘네 두 개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자, 뒤에 있는 것들까지 해가지고 판매식 어때요? 귀여워요? 해보니까 좀 어때? 약간 끔찍해 아니면 조금 귀여워? 뭐 니들 판단 알아서 하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내가 연습을 시키고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것들 꼭 잘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아마 오늘 하는 얘네들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다음 시간에 하는 게 2차 함수일 겁니다. 무조건 2차 함수를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니네가 제일 싫어하는 함수들. 그쵸? 너네 셋 다 2차 함수 혐오하잖아. 나 그렇게 들었는데? 태연아, 너 2차 함수 좋아했어? 혐오했어? 혐오했어? 소연이? 어? 그걸 왜 안 배워? 중학교 때 배우잖아. 학교에서 아예 안 했어? 그니까. 그니까 혐오한다는 거 아니야. 지원이는 2차 함수 혐오해 아니면 좋아해? 혐오하죠. 그래서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 2차 함수에서 또 판별식이 또 쓰일 겁니다. 다음 시간에. 알겠죠? 그러니까 2차 함수 할 때 또 판별식이 쓰일 거니까 이젠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이다라고 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2차 함수를 막 그렇게 막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막 되게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아.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만 챙겨주고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앞에 보시면은 좋겠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근거계수의 관계를 얘기를 하려면 사실 하나만 인정해주고 가시면 됩니다. 같이 옆에다가 적으면서 올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만 지어주자면은 별표 얘네들은 외워. 됐죠,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는 드릴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증명해주는 시간을 좀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명부터 좀 할 테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증명하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면 알겠다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전체거든. 교재는 106쪽. 그래서 교재 106쪽에 있는 약간 중학교 때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 좀 생각해 주시면서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하나만 정리하고 올게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부터 그냥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이라고 합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여기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빵 이렇게 주어졌을 때의 나는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뭐를 알려줬다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두 개의 실근을 줬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의 실근 하나를 각각 잡아서 하나는 난 알파 또 다른 거는 베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는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결하셔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게 여기 있는 요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알파, 베타밖에 없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주목을 해주게 된다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밖에 없다라는 사실에만 주목을 해주게 된다면 그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었던 건 여기 있었던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한 진정한 의미거든요. 그럼 내가 얘기하고자 했던 건 이 친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보셨을 때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뭐한 결과라는 걸까요? 여기는 이 2차식을 뭐한 결과? 보통 니네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아니면 뭐로 구하죠? 인수분해. 다시 이게 뭐냐면 여기는 알파 베타는 저기는 2차식을 인수분해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알파 베타라는 저 친구 자체가 사실은 저 2차식의 인수분해한 결과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2차식의 인수분해를 진행을 했을 때 그 2차식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만들어낸 두 개의 1차식이 생길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두 개의 1차식이 생길 건데 그때 여기 있는 요 1차식이 얼마가 되게 하는 애들을 다 모아놓은 거냐면 0 되게 하는 애들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우리가 1차식 두 개 만들었을 때 그 둘이 0 되는 것들 각각 찾는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x근 아니야? 그쵸? 여기까지는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푼다고 했을 때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주게 되면 결국 나는 여기 있었던 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주어졌던 친구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써줄 수 있게 되는 아이들
근데 나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얘네들을 x로 깔았을 때 나는 그 x들의 개수들을, 즉 여기 있는 x들의 친구들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는 알파,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0되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알파, 베타를 여기 x에다가 집어넣고 여기 있는 x에다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0되게 만들어주려면 그럼 여기 첫 번째 거는 그냥 알파를 더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 알파를 빼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베타를 더해주면 될까요? 빼주면 될까요? 똑같이 빼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다 대입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었던 얘랑 여기 있었던 얘랑 결국은 같습니다. 단 여기 있는 요 최고차의 개수가 있을 건데 그 최고차의 개수는 바뀌어요? 바뀌진 못해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 A까지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납득하셨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저것이 된다. 그랬을 때 여기 0되게 하는 거를 찾았더니 저거 알파 베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뭐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되냐면 같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이거야. 얘가 바로 무슨 식이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시기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적어줄래? 너의 이름은 그래서 지금부터 너의 이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 이름은 바로 항등식입니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오, 그럼 우리 지금까지 했던 게 있어. 항등식은 결국 뭐해?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에 뭐하냐? 항상 항등식은. 항등식은 결국 뭐예요? 늘 마지막에 뭐 했어? 그래, 누구랑 누구랑 같다, 누구랑 누구랑 다르다, 연결하잖아. 즉, 다시 하면 개수 비교하잖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등식이라는 성질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개수 비교가 필요하겠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개수를 비교해 주는 게 필요하니까 나는 왼쪽 거는 그대로 가져오겠네.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나올 건데, 여기 A 있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뭐야? A를 나눠줘도 되겠죠. 그래서 A를 나눠주면서 나오게 된,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A들을 나눠주면서 나오게 된, 그래서 여기에도 A를 나눠주고 여기도 A를 나눠주면서 나오게 된, 그래서 나는 A 나눕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X제곱 A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는 A분의 B, X, 그 다음에 A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나는 A분의 C와 얘네들은 결국 남게 되는 것 자체가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X-알파랑 X-베타의 곱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전개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전개식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전개식에 따라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전개해 주시게 되면 그럼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냐면 여기 있었던 얘 2차,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1차, 그 다음에 상수의 형태로 써주게 되는데 그때 여기는 1차는 여기 각각 붙어있는 개수들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의 두 근의 합이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얘 상수는 얘네들을 곱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를 곱해봤자 어차피 그냥 지들끼리 곱한 거랑 동일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게임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둘이 서로 뭐 한 거니까요? 이 둘이 서로 같다까지 보여주면 끝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2차는 2차, 1차는 1차, 상수는 상수가 다 나란히 다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나란히 다 나란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끝났네요. 끝났네요. 그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1차항의 개수를 봤더니 이게 알파, 베타 두 근의 합이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 결론은 어머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밑에다가 적어놔. 그래서 얘가 바로 두 근의 합인데 이 두 근의 합은 결국 뭐분의 뭐랑 같냐면 A분의 B랑 같아요. 즉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마이너스는 조금 이따 설명해주고 A 대신에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외울 거냐면 A분의 B 이따구로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A, B, C 헷갈리면 작살난다 실전 가서.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A분의 B인 건 아는데 A가 뭐였지? 이러면 작살나. 그런 애도 있어. 나 실제로 봤어 작년에. 니네 선배 중에 있어요. A분의 A, B, C로 외웠다가 작살난 애 있어. 진짜.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야. 실전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니네가
첫 시험이라서 긴장감이 더 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나 작년에 니들 선배 중에 있었다니까. 실제로 내가 그래서 걔한테 개무라 했는데.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발 ABC를 외우지 말고. 그래서 A는 2차항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보통 2차항의 개수분의, 그래서 B 1차점. 그래서 나는 1차항의 개수 이렇게 외우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2차분의 1차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가 왜 붙어? 이건 얘네들을 보고 서로 달라서 그래.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고 얘는 마이너스가 안 붙었잖아. 근데 우린 여기서 마이너스 뗀 걸 원하거든. 그래서 마이너스를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그래서 붙었다. 여기까지만 잡아주게 되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파 베타, 이게 바로 저기 끝에 붙어 있었던 두근의 곱이네요. 그래서 나는 저기 있는 두근의 곱을 잡아줬을 때 그때 여기 있었던 게 두근의 곱은, 그래서 여기는 상수항을 비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분의 C 그거죠. 그래서 A분의 C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몇 차분의 몇 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A분의 C 몇 차분의 몇 차? 그치. 그래서 2차분의 상수고 얘는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하나만 더. 이거는 교재에 없고 교과서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학원들은 다 가르치는 또 다른 식.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도 적어놔. 두 근의 차. 이것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 절대값 붙이는 이유는 무조건 차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 두 근의 차라고 주어져 있는 요 친구도 우리는 뭐의 측면에서 살펴볼 거냐면 요렇게만 적어줄래? 두 근의 차는 양수가 된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두 근의 차는 어떻게 구하시냐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의 차는 그래서 뭐 구내냐면 그냥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두 근의 차는 그래서 여기 2차항의 개수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때 여기는 2차항의 개수분의 루트 누가 되는 거냐면 D가 되는 거예요. 그럼 D가 뭐냐? 니네 방금 배웠던 거. D 제곱 마이너스 4AC가 들어와요. 이건 짝수 판별식 안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건 짝수 판별식 절대 안 되고요.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2차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는 짝수 판별식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짝수 판별식. 그러니까 누구는 절대 안 되냐면 이거 4분의 1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4분의 1은 절대 안 되는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AC로만 풀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두 근의 차도 구할 수는 있는데 많이 쓰긴 하는데 글쎄 교과서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저거 갖다 쓰면 무조건 아웃이니까 서술형에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거는 객관식의 문제 나왔을 때 두 근의 차를 구하라 하면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는. 되었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아마 기초적인 문제들 보고 그 다음에 1번까지만 보고 오늘 마무리 지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기초적인 거 보고 갑시다. 자, 보시지요. 2차 방정식 졌다고 생겨먹은 거에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즉 두 근의 뭐를 구하랍니까? 첫 번째는 두 근의 뭐를 구하래요? 합. 그쵸? 여기까지는요. 두 근의 합 다 같이 얘기해보자.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 2차분의 1차. 그러니까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 3분의 1차 마이너스 2가 들어오면 된다. 이거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올라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가 돼.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가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두 근의 합.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근의 곱은 이렇게 구하라는 게 두 번째 두 근의 곱. 그럼 두 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니까요? 두 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 2차분의 상수니까 3분의 6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 3분의 6. 끝. 약분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얘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렇게 구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그럼 밑에 것도 똑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잘 보시면은 잘 봐. 시험 문제 절대 곱게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열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 니네 처음 봐? 아니야. 왜? 우리는 저런 거 항상 뭐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해주면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은 다 뭐를 이용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감 잘 잡았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시계값 구하라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뭐를 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만 적어줄까? 얘네들은 반드시 식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로 하실 거는 반드시 식정리 하시고 그 식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건 결국 무슨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필요하니까 그치?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건 곱셈 공식이야.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답을 유도한다. 여기까지 잡아주면 돼요. 끝. 됐죠? 그럼 여기까지만 딱 잡아줍시다. 그리고 내가는 지금부터 펜 다 내려놓고 나를 보려고 하겠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건 별거 아니니까 같이 한번 빨리 보고 넘어갑시다. 사실 2번도 같이 보면 좋은데 2번이 오늘 시간상 안 될 거라서 1번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봅시다. 1번은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요구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저거를 보는 순간 괜히 우리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 떠오릅니다. 왜? 제곱들의 합이니까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곱들의 합을 다시 한번 맞춰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같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얘는 뭐의 전체 제곱이죠? 그렇지.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시죠? 거기서 몇 알파 베타를? 그치. 2알파 베타를 그냥 빼주기만 하면 적어 나오시죠. 맞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저렇게 바꾸는 그 순간 우리는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 게 오케이. 나 지금부터 두근의 합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스. 두근의 곱도 같이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근의 합과 곱을 그래서 구해보세요. 라고 바꿔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 문제를 바라보니까 두근의 합과 곱은 찾을 수가 있어요. 됐죠?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몇 차분의 몇 차였기 때문입니까? 그쵸?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그러니까 마이너스 2차의 개수 1분의 1차의 개수 4. 이거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자, 두근의 곱은 몇 차분의 몇 차? 그쵸? 2차분의 상수.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입해준 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났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 그 다음에 나는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더하기 4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0이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간단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그럼 얘도 풀 건데, 쟤를 풀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제일 먼저? 뭐라고? 이거 못 쓰잖아. 곱셈 공식 그냥 못 쓰잖아. 그럼 일단 뭐부터 해주고 곱셈 공식을 쓰자. 그치? 식을 정리한 다음에 곱셈 공식을 활용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얘는 분모가 달라요? 그럼 분모를 적어도 통분해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만 가지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식 정리해주는 게 1번이야. 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태연이 괜찮아? 지원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얘네들은 그래서 통분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곱하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실제 2를 곱했다. 그러면 베타 제곱은 첫 번째 걸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나는 베타 세제곱이 되었고 알파 제곱이 두 번째 걸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나는 알파 세제곱이 되어서 2를 더해준 게 되었다. 끝.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자리 바꾸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은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될 것 같으니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이쪽에서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쭉 잡아줬을 때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쭉 가요. 그러니까 얘네 제곱들에 우리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사실 전체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고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자리를 싹싹 스위치해주는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나는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의 합이라고 써줘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가지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곱셈 공식을 써야 되는 거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좀 써야 되는 거?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위에 것만 좀 건들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럼 위에 것만 다시 한 번 더 건드려서 답을 완성해 주시기만 하면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위에 것만 건들 거고 그래서 위에 거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일단은 전체 몇 제곱 해주면서 출발할 거냐면 3제곱 해주면서 출발해야 되기는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3제곱 만들면 우리는 변형식에 의해서 3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생기니 그거만큼만 빼주면 되겠네 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게 되면 끝나지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제부터 찾아야 되는 거는 명확하게 드러나요. 바로 누구랑 누구냐면 여기 있었던 두근의 곱.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저기 있었던 두근의 합. 얘네들만 찾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셈 공식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정리하게 되면 실제로 저기 있는 인수분해를 하지 않아도 즉 알파 베타를 정해주지 않아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두근의 곱을 또 써요. 그럼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차 그냥 2차분의 상수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2차분의 1차니까 마이너스 4였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의 세제곱.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3 해주시고 두근의 곱, 2차분의 상수하니까 마이너스 2가 곱해진 상태. 거기에서 우리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2차분의 1차, 거기에 우리는 마이너스 4까지 곱해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거네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 제곱해주니까 분모는 그래서 그대로 4가 된 상태에서 분자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64. 거기에 마이너스니까 결국 얘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었고 6, 4, 24만 넘게 되겠습니다. 이거네. 괜찮아요? 그럼 이거 정리해준 게 답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분의 2 더하면 된다. 마이너스 얼마? 그치. 마이너스 88. 그쵸. 여기까지는요. 약분해주게 되면 정답은 44예요? 88을 4로 나누는데 2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바로 눈에 보이게 쓸 수 있는 경우라면 바로 쓰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 하고 옆에 그 1-1에 1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문제인데 세 문제 지금 남은 5분 동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